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원전 쭉 이슈 언제까지 상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그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국내 쪽과 해외 쪽으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쪽은 탈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쉽게 그 탈원전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가 탈원전을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소형 원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유럽 쪽까지 연계가 되면서 최근에 프랑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나라들에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2025년까지인가 150기의 소형 원전을 개발을 할 것이다. 지금 이제 중국은 심각한 전력난에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력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석탄이나 이미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호주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내에서도 제한을 걸어 놓은 상태라 이게 빠르게 수급이 좀 진행이 돼야 관련된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력으로 어떤 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력난을 좀 겪지 않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폴란드 쪽도 원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나 중동 쪽에서도 원전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라크라든지 사우디 이런 쪽에 원전이 좀 국내 쪽에서 수주가 조금씩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면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이 스멀스멀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 쉽게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하나가 완전하게 끝나면 모르겠지만, 폴란드 관련된 이야기가 또 원전 사업 참여, 폴란드 정부에서 국내 쪽 산업부로 참여를 하면 좋겠다, 수주 관련돼서. 그래서 엊그제인가요? 국내의 한국수자원연구소에서 사장단이 폴란드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수주를 좀 준비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빠르면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런 이제 기대감이 계속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을 좀 보시면 두산그룹들이 먼저 좀 세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연초 대비했을 때 두산이 4만원대 주가가 벌써 13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역시나 연초 대비했을 때 만원짜리 주가가 28,000원, 26,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두세 배 정도는 다 올라간 흐름이고, 일진파워도 역시나 한 6,000원, 7,000원대 종목이 2만원까지 갔으니까 역시 두세 배 정도, 3배 정도 상승을 한 흐름이죠. 그리고 우리기술 또 연초 대비 한 2배 정도 상승을 하는 흐름이고,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로 연초 대비 한 2배 정도는 상승을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쉽게 그렇게 꺾이는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이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나름 괜찮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다. 해외 쪽으로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국내 쪽으로만 봐도 이 대체 에너지를 이제 어떤 부분으로
대처를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뭐 공약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나왔죠. 그래서 공약 관련된 이야기도 탈원전 이야기가 지난 정부에서는 나왔는데 이거를 이 대체 에너지로 어떤 에너지로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요새는 탈원전 얘기가 이 후보들 공약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을 좀 볼 텐데요. 그동안엔 그러니까 많이 못 오른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리를 좀 잘 잡고 있는 상황이라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3조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움직일 종목도 아니고 예. 근데 나름 두산이라든지 두산그룹주 중에 탄력들이 계속 나쁜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뭐 6,500원, 7,000원 정도만 유지가 돼도 단기적으로는 3만원 이상까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못해도 이 추이는 뭐 23,000원대 중반 정도 하회가 되지 않으면 추이는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뭐 한전 그룹들을 보면 한전 KPS도 있고 한전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한전 산업도 있죠. 근데 시가총액이 제일 적은 쪽은 한전 산업이고요. 한전 KPS와 한전 KPS가 1조 9천억, 한전 기술이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탄력적으로 보면 한전 뭐 기술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인다라고 해도 그래도 나름 뭐 상한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3조 4천억짜리 종목이. 그래서 한전 KPS도 한전 기술이 3조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을 때 한전 KPS는 12%, 7% 정도로 종가를 마감을 했다. 그래서 변동성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기술이 더 변동성이 크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안정성적인 부분에서는 뭐 한전 KPS가 그나마 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는 뭐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면 거의 두산중공업이랑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한 45,000원, 44,000원 정도만 유지가 돼도 이 앞선 역시 고점이 한 48,000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미 다 돌파를 한 종목들 두산이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1차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라 이 종목들이 이제 쉬어갈 때 다른 종목으로 매기가 좀 몰릴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그런 쪽의 투자 방법 아이디어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1등 종목이들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일진파워는 투자 주의를 받아서 좀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두산 같은 종목들도 뭐 시가총액이 2조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뭐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좀 무거운 흐름이죠. 그래서 두 종목 모두 변동성보다는 이제 안정성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두산이나 한전 기술을 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편안하게 가져가실 분들은 이 종목들을 잘 유념해서 보시면 뭐 무난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